경남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16명이 숨지고 7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잠재적인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옛 39사단 아파트 단지의 중금속 정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발 사업자가 착공을 요청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반려견 2마리를 무참히 해친 사진으로 지난 주말 네티즌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일으킨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노역을 강요하고 집단적으로 폭력까지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 16명, 생존 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피해 접수자가 지난 5년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백 씨는 지난 2010년 고등학생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폐출혈로 숨진 것입니다. 사망진단서 이거 한번 날려볼까요? 이 사망진단서가 모자랍니까?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지혜 씨도 지난 2007년 태어난 지 넉 달도 채 안 된 어린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해가 될까 봐 아이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살균제 가습기 사용이 아이를 보냈던 이후 정말 몰랐었고요. 그때는 정말 원인을 몰라서. 지금까지 경남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16명에 생존 환자 70명 등 모두 86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 462명, 생존 환자 1,874명에 이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은 1994년이고 판매가 금지된 것은 2011년 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9만 명, 많게는 227만 명이 피해자로, 잠정적인 피해자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더 찾아내기 위해 전국 2, 3차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이미 분양된 옛 39사단 아파트 단지에서 중금속 검출이 확인됐는데요. 이곳에 2차 정밀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가 착공을 요청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창원 중동지구 1, 2단지.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은 39사단 민관협의회 1차 조사에서 오염 확인이 안 된 곳에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토양 오염 파문이 확산한 지난 4월 이후 공사를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수분양을 했고 분양자들을 위해서도 2019년 6월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춰주는 게 저희 도리고요. 그리고 법의 규정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토양오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1차 조사는 기초조사일 뿐 2차 조사에서 오염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지하수 오염 여부 등 추가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부지 안에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 논리가 지금 앞서서 결국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조사가 끝난 뒤 착공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민간협의회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공사 강행 시 민관협의회 탈퇴라는 강수를 내놓고 있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거녀와 다툰 뒤 홧김에 반려견을 죽이고 사진까지 찍어 동거녀를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회원이 140만 명이 넘는 반려견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끔찍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죽은 반려견 사진입니다. 경찰이 신고 8시간 만에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붙잡은 피해자는 주인인 39살 김모 씨. 동거녀가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집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라는 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동거녀에게 사진 속 반려견처럼 하겠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그 양견을 그렇게 도살을 했는데도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은 동거녀가 사진과 협박글을 동호회에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잔혹한 동물 학대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조직폭력배가 사라진 여성 종업원을 책임지라며 이 종업원을 소개해준 사람을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억지로 뱃일을 시킨 뒤 선불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원룸 건물. 지난 3월까지 창원의 한 폭력 조직이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42살 정모 씨는 이곳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 씨가 소개한 여성이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사라지자 조폭 두목인 35살 이모 씨 등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 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금은 500만 원이지만은 영업을 하지 못한 그 손실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달라고 계속 협박을. 욕설과 협박은 30여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아들까지 유해를 가한다고 그런 문제를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찾아간다니 짤뻔을 하더라고요. 정 씨에게 돈이 없는 걸 안 이 씨 등은 한 번에 보름 넘게 조업하는 장어잡이 여선에 반강제로 태워 일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이 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선불금 1,00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배에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선불금 가운데 700만 원은 이 씨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다 못한 정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공동갈취 등의 혐의로 폭력 조직 두목인 35살 이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과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은 각각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원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늦어도 이달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주영 의원 측은 아직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9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주영 의원은 어제 창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 발대식에서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해 당을 되살리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대구에서 창녕 대합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연장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대구산업선 창녕 대합 연장 노선은 서대구에서 대합산업단지까지 단선 전철로 총 40.1km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8,1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대구산업선이 창녕 대합까지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대구에서 창원 간 산업철도 연장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개발 제한 구역에 2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4곳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늘리고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8,800여 원의 예산으로 상복 일반산단과 용정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오는 2021년까지 4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와 첨단 기계 등 지역 전략 특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건설기계 임대차 관련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김해 지역 관급공사 200곳과 민간 대형 공사 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사실 여부, 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가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제출한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대해 창원시가 연계를 통보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개발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조만간 사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것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8.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경남의 전월세 전환율이 8.2%로 전국 평균인 4.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별로도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 가격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경남FC가 창단 후 처음으로 진주에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지난 주말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진주 출신 조광래 대표이사가 팀을 이끌고 있는 4위 팀 대구를 맞아 후반 43분 정현철의 결승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경남은 지난 2010년 이후 진주에서 치른 7번의 홈경기에서 5무 2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다가 8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43살 이모 씨와 종업원 34살 김 씨를 구속하고 환전상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부터 진주시 대안동 모 게임장에서 게임장에서만 이용하는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고 환전상 60살 김모 씨 등 2명이 수수료를 공제한 뒤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것을 방조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